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할 겁니다. 평면좌표 중에서 거리부터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평면좌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절대 x와 y가 합쳐져서 동시에 보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하나예요. x는 x끼리만 계산을 하고요. y는 y끼리만 계산을 합니다. 정말 특수한 그런 경우에 x랑 y랑 섞이는 경우 없어요. 관계식이 나와서 하나의 식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식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뭔가 문제 중에서 x와 y를 엮어서 동시에 한 번에 보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해해서 x 따로 y 따로 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에도 먼저 수직선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요 점의 좌표를 요 점을 A, 요 점을 B라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A, 요 점의 좌표를 B라 한다면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하니?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B 빼기 A라고 합니다. 정말 귀찮으면 그냥 절대값 치워놓고 그냥 A-B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항상 언제나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해서 뭐 딱히 뭐 얘기할 게 없기는 한데요. 왜 대답을 아무도 갑자기 왜 수업 시작하자마자 다들 기절했냐? 그런 거 있잖아요. 레스업 한다. 한 8명, 지금 우리 9명 있는 이 단체로 이렇게 다 이렇게 기절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질문이 이렇게 반응이 없어져가지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뭘로 구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뭐라고? 차로 구한다. 거리는 차를 이용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죠? 두 수의 차, 두 좌표의 차를 이용한다라는 게 가장 시작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수직선에서의 점과 점이 아니라 만약에 이 특정한 좌표 평면에서의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물어볼 때에는 뭘 해요? 결국엔 마찬가지로 차를 이용할 겁니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의 거리를 한 방에 x, y 합쳐갖고 구할 생각하지 말고 뭘 해서 x 따로 y 따로 해서 x만 따로 보면 a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a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 하고 b점의 좌표를 내가 x2, y2라고 할 때에 x 따로 즉 어디? a부터 b까지 x만 따로 봐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절대값 x1 마이너스 x2가 되도록 또 y만 따로 또 봐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절대값 y1 마이너스 y2가 되도록 요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무조건 평면 좌표에서 x축과 y축 사이는 항상 언제나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B의 길이는 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하시면 AB의 길이는 루트 x1 x2의 제곱 더하기 y1 y2의 제곱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절대값 씌웠잖아요.
그럼 저기도 절대값이었잖아요. 저기 절대값을 제곱한, 저기 그러니까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예. 그 2-1을 제곱하는 거랑 1-2를 제곱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평면좌표 단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기하, 즉 거리를 이용하는, 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형 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하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평면좌표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삼각형이라는 거를 이루고 있는 세 직선, 이렇게 세 선분에 대한 방정식을 알려주면 그거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식으로 기하를 그래프는 제가 뭐라 했었죠?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런 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은 그럼 식만 한번 세우고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1번이랑 2번 1번, 2번은 그냥 식만 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식 세우라고요? 거리가 2루트 5일 때 A 값을 모두 구하여라. 뭔데요? 3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A-2의 제곱이 20이다 라고 놓고 문제 푸시면 되죠. 4, 16, 4? 네. 요식 정리해 주시면 A에 대한 모든 값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 AB. AB는 AC이므로 BC인가요? BC니까 결국엔 제곱을 하더라도 서로 값이 같겠죠? 그래서 그 제곱한 걸 바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2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제곱 N 6-2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 계산하시면 A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도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라는 건 결국엔 뭐라고? 임의의 좌표를 잡으시면 되죠. 내 맘대로 임의의 좌표를 잡는다라고 할 때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축과 Y축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미지수를 잡을 때에는 웬만해서는 X, Y를 피하는 편이에요. 잘 안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P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가 좋아요? 알파벳 어떤 거 좋아하세요? MN으로 가요? 그래요. 그럼 P점의 좌표를 M,0, Q점의 좌표를 0,N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AP가 BP다 라고 풀고 AQ가 BQ이다 라고 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필수예제 3번은 어떻게 풀어요? 임의의 좌표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 관계식과 상관 있는 문제를 잡으시면 되죠. 필수예제 3번인가요? 필수예제 3번 식이 어떻게 돼요? P점의 좌표만 잡아봅시다. P점의 좌표 뭐라 잡으실래요? P점의 좌표는 대입입니까? 예? B로 갔어요? 예, 그래. B, 2B 플러스 7이라고 놓고 이 점과 저 다른 점들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수하 때도, 수하 과정 할 때도 그렇고, 요거 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왜 쉽냐면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공구계정까지 중3에 있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가 지금 15계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1호 계정? 2015? 근데 그 공구계정 때까지는 이제 뭘 했었냐면,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피타고라스를 배웠죠? 그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삼각비를 배운 다음에 원의 성질을 배워요. 근데 삼각비를 배우기 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뭘 먼저 배우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배웁니다. 그게 피타고라스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도 거기서 나오고요. 입체도형에서의 거리도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배웠었어요. 공부년도에는 어디서? 중3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요거는 크게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긴 한데요. 예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멘탈을 털고 있는 단원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2차 부등식이요. 예전에 2차 부등식이 공국계정 때까지 3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쉬워요. 쉬워하세요. 쉬워질 때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뭐부터 하면 될까요? 뭘 해봐요? 삼각형에서 모양을 체크할 때에는 뭘 봐요? 뭘 이용해서 봐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보거나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좌표 평면에서 거리, 즉 길이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타이밍이라면 결국엔 삼각형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세변의 길이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AB와 BC와 CA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그 길이와 길이 사이의 관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그 모양은 길이를 세변의 길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AB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AB의 제곱부터 보세요. 네, 그냥 제곱 띄지 말고 제곱으로 보세요. 뭐예요? 49 더하기 16이죠? 65입니다. 아직 루트 씌우지 마시고요. BC의 길이를 확인해 봅시다. BC 길이는 얼마입니까? 6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CA의 제곱은 1 더하기 64네요. 65 나오죠. 아, 무슨 관계가 있다. 딱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둘이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얘는 AB는 CA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외에도 이제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뭐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 제곱을 일부러 안 뗀 건 그것 때문이에요. 혹시나 몰라서 바로 더했을 때 또 다른 하나가 나온다면 이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둔각삼각형인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물론 그런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 직각 삼각형,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나오는 편입니다. 이때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시면 틀리고요. 반드시 뭘 적으셔야 돼요? 어떤 애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어떤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지 또는 어떤 애의 길이가 빗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이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이 유제를 하면서 설명을 할 게 아니라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그 압박에 이제 지금 약간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앞으로 평면좌표에서 큰 카테고리로 따지면 3번 나오고요. 작은 카테고리로 따지면 2번 나옵니다. 큰 카테고리로 3번이라고 하는 거는 기하라는 그 특수단원에서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걸 빼고 나면 지금 여기 있는 평면좌표상에서 다룰 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와, 두 번째는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입니다. 구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더할 때 최소값을 구하면 얘는 무조건 무슨 식이 나올 것 같아?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며. 그럼 제곱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겨? 2차식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푸시면 되죠. 문제로 풀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냥 선분의 길이의 합, 선분 더하기 선분, 얘들아, 두 점이 있어. 근데 임의의 점 P가 있어. PA 더하기 PB에서 가장 짧은 변은 그럼 P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짧을까? 어딜 때? 선분 위에 어딘가에 P가 존재할 때 제일 짧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선분으로 구해서 풀어요. 선분을 찾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 대칭이동 할 때도 한번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2가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중에 그 기하라는 선택단원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이제 뭐냐면 제곱의 차도 나옵니다. 제곱의 차 하시면 이제 쌍곡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들은 적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필수예제 5번 어떻게 풀라고요?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최소값과 그때의 점의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뭘 보시라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서 최소값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서? P점의 좌표를 하나 내가 정해서 PA의 제곱 1 더하기 A제곱 PB의 제곱 16 더하기 A-6의 제곱을 구해서 얘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정리? 2A 제곱 12A 36, 52, 53 그러니까 2배 A제곱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35 나오네요. 그래서 그 최소값이 얼마? 최소값은
35가 되고 그때 A 값은 얼마? 0,3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빨랐냐?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이 그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파푸스. 영어 이름이라서 파푸스, 파푸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상관없고요. 어쨌든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그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는요. 결론만 얘기해 드리자면 삼각형에서 A점과 B점과 C점이 있을 때 한 점에 대한 한 선분의 중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선분의 길이에 대하여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가 됩니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언제지? 9월 이후에 너네들이 내년 9월 이후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도형의 문제로서 나옵니다. 오늘 이번 시험에서요? 잘하셨어요. 있으면 다 쓰면 좋죠. 그거 말고 그냥 니는 그냥 코사인 법칙 써도 되던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죠? 라고 할 때 보통 증명을 한다면 해석하기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점의 좌표를 내 맘대로 좌표 표면에 나타내시죠? 있거든요. 그게 나타내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여기 M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잡는지, 발음 조심하세요. M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디, B를 기준으로 할지,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랑 상관없이 어쨌든 결론은 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뭘 할 거냐면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좌표 평면에서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냐? 원점이죠. 그럼 원점을 어디? M이라 치고 원점을 M이라 하고 요 I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삼각형을 그려보자고요.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와 C점의 좌표를 내가 각각 정해본다면 A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할 때 B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몰라요. 그럼 마이너스 C, 0이라 합시다. 그럼 C점의 좌표는 C,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M의 좌표가 0,0이 되겠죠. 그럴 때 지금 저 식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AB의 제곱이니까 뭐야? AB의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가운데가 사라지면서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됩니다. 그죠? 무서워!
무서워. 그거 하지 마. 흰자위 보여. 다음 am의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을 저기에 이 도형에 있는 적당한 값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am 제곱에다가 뭐 bm 제곱 하게 되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4등분점에서의 A, B, C, 뭐 N 이라고 한다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막 이런 식으로 또 식을 하나를 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각각에 맞춰서,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형에 있는 좌표들 중에 적당한 걸 선택한다 라는 식으로 이것도 응용해서 풀이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거,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하는 애는 좀 전에 주아가 얘기한 것처럼 써먹었대잖아요. 쓸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수능 때까지만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정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올 것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다 두 번째로 너네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신 문제를 풀 때 스킬로서 배우는 또 다른 정리들이 또 한 10몇 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 고등부 선생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걸 문제에 적용시키는 그런 스킬들,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정리라고 해서 이미 나온 것들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념이죠. 외우셔야겠죠. 다음 확인 체크 291번, 확인 체크 292번 같은 경우도 결국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그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B점을 기준으로 하든 C점을 기준으로 하든 A점을 기준으로 하든 D점을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기준점 하나를 잡고 그에 따라서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를 잡은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식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292번은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보통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잡거나 요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잡거나 아니면은 중점을 기준으로 잡거나 한다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딱 두 가지예요. 얘도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좌표 평면에 그려주거나, 그럼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A, B, C, D 라고 할 때 D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다면 A점의 좌표가 0,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A, 0이 될 거고, B점의 좌표가 0,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랑 반대로 다른 식으로 정의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중점이 되도록.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쳐봐요. 어딨니? 안 보인다, 야.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나요? 뭐 요렇게 쳤을 때 이 점의 좌표를 A, B, C, D라고 놓고 내 맘대로 임의의 위치에다가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놓는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 점의 좌표를 A, 마이너스 B 라는 식으로 놓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로 얘를 씁니다. 가끔 얘를 쓰긴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그 거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거. 아까 뭐였죠? 그 도형에서의 A, B의 길이는 x1-x2의 y1-y2의 제곱.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부터 여기까지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은요? 이 중에선 얘야 쟤야? 쓰기는 얘를 더 많이 써요. 근데 가끔 변칙적으로 그런 게 펀치 같은 걸 칠 때는 얘가 좀 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되셨으면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우, 야. 여러분들 재수하시면 탐구 영역은 아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건데 수학은 장점이 하나 생겨요. 외분점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행렬이 들어가요. 근데 행렬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수상에 들어오는 거지 수능 범위는 수1, 수2니까. 근데 이제 내분점, 외분점 자체 중에서 외분점을 안 배운답니다. 왜 안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말하는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내분점에서의 그 분이라는 글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행할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D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분점, 내분점이라는 거에 분이라는 거의 뜻은 뭐게요? 응? 뭐라 했죠? 분이라고 하는 게 뭔 글자라고 했어요? 뭐라 했죠? 분할하다의 분자가 맞지만 나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죠? 왜?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자면 내분점의 의미는 A점에서부터 B점까지를 M 대 N으로 나누어 주는 점이라고 기억하시면 곤란하다고. 왜? 이거를 수학에서 의미하는 분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배우셨던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분수라고 하는 거는 1을 2로 나눠준 애를 2분의 1이라 쓰잖아요. 로 시작은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분수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비율입니다. 비예요, 비. 분자와 분모의 비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말하는 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그럼 다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 분점 대신에 뭐라고? 그거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M 대 N으로 N의 B가 되는 점. AP 대 BP가 M 대 N의 B를 가지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분점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A점과 B점 사이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이 되도록 B가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 선분의 연장선 위에서 M 대 N의 B가 되는 점을 외분점이라 해요.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이 나누다만 생각하면은 제가 곤란하다라고 하고 저번에 그때 언제쯤이냐 6월쯤인가요? 어쩌쯤인가 그때 얘기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내분점을 생각하면 말이 돼. 안에서 나눈다라고 하면 말이 돼. 그럼 외분점은 바깥에서 나누는 거 바깥에서 어떻게 나눌 건데. 그죠? 그래서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B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분점이라는 게 뭐라고? A, B를 M 대 N으로 즉 PA 대 PB가 M 대 N이 되는 선분 AB 위의 점 P를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이런 표현이에요. 거기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디 나와 있죠? 2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분 AB 위의 점 P,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PA 대 PB는 M 대 N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을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선분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외분점은 뭐라고요? 선분의 연장선에 있는. 그죠? 내분점과 외분점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Q 대 BQ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점. 그러면 이거 X좌표 한번 그러니까 A점의 좌표를 스몰 a라고 놓고요. B점의 좌표를 스몰 b라고 놨을 때 이 P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P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똑같아요. 뭐 PA 대 PB가 뭐 M 대 N을 만족한다라는 공식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PA 길이가 뭐야? 제가 분명 길이 하면 뭐하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X-A 대 B-X가 M 대 N이 되는 거죠. 하여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우리 초딩스럽게 식을 한번 풀어주신다면 NX 마이너스 NA 선생님 A를 왜 앞에 안 쓰시고 얘는 좌표 취급이고요. 얘는 숫자 취급이라서요. B 취급이라서요. 얘를 좀 더 우선순위 개수처럼 앞에다 썼습니다. 그럼 MB 마이너스 MX 라고 하고 식을 한번 정리하시죠. M 더하기 N X가 MB 더하기 NA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좌표는 뭐라고요? M 더하기 N분의 MB 플러스 NA라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게 내분점 증명입니다. 그럼 외분점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동일합니다. QA 대 QB가 M 대 N이 되도록 하시면 되니까요. 이번엔 X-A 대 X-B가 M 대 N이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MX-MB 값이 NX-A
NA가 될 겁니다. 정리해 주시면 m-n x mb na. 따라서 x의 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m-n분의 mb-na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뭐가 달라졌어요? 더하기가 빼기가 됐어요.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요? 내분점의 좌표는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구해라? p의 좌표는 더하기 n 분의 b a.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점의 좌표를 라지 A, 스몰 a, B점의 좌표를 스몰 b 라고 할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하여 증명은 저렇게 됐고 기억하는 방법은 mn분의 mn을 적어놓고 mn분의 mn을 적어놓고 다시 처음 배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써드립니다. mn분의 mn이라 적어놓고 분자는 어떻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그러니까 mbna 대각선으로 곱해서 내분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뭘 이용해라? 더하기를 써라. 그래서 플러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외분에서는 뭘 기억하라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걸 기억하시고 쓰는 식은 똑같이 어떻게 쓴다고? Q점의 좌표는 m, n 분의 똑같은 색깔 맞춰줘야죠. m, n 분의 m, n 적어놓고 똑같이 또 대각선으로 곱해서 m, b, n, a 적으신 후에 가운데 뭘 쓴다? 마이너스 적어주시면 된다. 여기서 하나 더. 굳이 제가 평면좌표밖에, 그러니까 굳이 제가 수직선에서만 표현한 이유는 평면좌표일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방에 구하는 방법이 없다고. 뭐 하라고? x 따로, y 따로. 따로따로 보시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x끼리의 내분점과 y끼리의 내분점을 해서 나중에 합쳐주기만 하면 x, y라고 하시면 그게 내분점이 되는 거고 외분점이 되는 거고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돼서 나중에 구하게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냐면 세 점에 대한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게 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계 이등분선 문제요. 이거 니네가 절대, 왜 항상 제가 이걸 왜 모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했던 부분 중에 하나. 너네는 2학년 께 포맷 됐지. 아마 뒤에 문제 나올 건데요. 나올걸요? 나오나? 아니네요. 사각형 활용, 뒤에 나오네요. 필수예제에서. 필수예제에서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냐면, m 대 n, 예를 들어 2 대 3이라고 써도 되지만 혹시 이거
1대 2분의 3이라고 써도 되나? 또는 5분의 2대 5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나? 상관없죠. 상관없죠.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지 않아요? B잖아요. B니까 양면에다가 이게 뭐야 저기 전항 후항에다가 같은 거 곱하거나 나눠도 되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이 내분점과 연관이 있는 가장 연관이 있는 챕터가 어디냐면 내적이라는 단원이에요. 벡터 내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하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B를 합이 1이 되도록 바꿉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도 한번 생각해보면 얘 더하기 얘거든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하고 쉴게요. 그 7번에서 A점의 좌표가 3,1이고요.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때요. 이때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P, Q의 길이를 구하여라. P좌표, Q좌표 구해서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2대 3으로 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식 그대로 한번 갈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3분의 X만 먼저 마이너스 4 플러스 9 2 더하기 3분의 마8 더하기 3 정리하시면 P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 Q점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2 빼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3 곱하기 3 인데 부호 반대로. 미쳤나봐요. 네.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하시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3이니까 1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1이니까 11 그래서 길이 구하실 수 있겠죠. 12 더하기 10이니까 288, 12 루트 2 이렇게 PQ의 길이는 12 루트 2 나올 건데요. 이거를 잠깐 다른 방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잠깐만 보자고요. 5분의 2 대 5분의 3으로 보자고요. 그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해버리면 된다고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5분의 9.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5분의 8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생각하셔도 결국엔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안내해 드리면서 쉬었다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이제 7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두 점에 대하여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결국엔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하기만 하면은 그죠? 그거에 대한 비율 정도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 방금 전에 제가 여기다 썼던 것처럼 더했을 때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은 1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예 8번을 두 개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을 써버리는 겁니다. A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4,2라 하고 B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을 때 T 대 1-T의 좌표를 그냥 구하시는 거죠. 뭐로? OT 마이너스 4 곱하기 1-T 마이너스 6T 더하기 2배의 1-T 이 점의 좌표가 제 3, 3분면 위에 있다 라고 해서 정리가 가능해요.
작해지겠죠. 9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0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분의 4보다 작고, 맞나?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9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그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그리세요. 10번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세요. A점의 좌표가 어쩌고 B점의 좌표가 저쩌고인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C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A점의 좌표가 있고요. B점의 좌표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좌표 표면 위에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A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하여 AB는 3BC, AB는 3BC, 3대 1이래요. 그러면 몇 대 몇이구나?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려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C 대 BC. 그러니까 AB 대 BC를 AC 대 BC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 세워주시면 C의 좌표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C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놓고요. 뭐라고 나서? AC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한다 라고 하는 내분점이 B다 라고 놓고 푸셔도 돼요. 두 가지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결국엔 결론은 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임의의 점을 잡고 그 점을 직접 그 식을 찾아서 구하는 과정이 될지 아니면은 주어진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외분점을 찾는 식이 될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굳이 고정되지 않은 방법,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편한 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뭘 이용하라고 나온 문제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그거 쓸 필요 없어요. 왜요? 기울기와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증가량이 같아서요. 뭔 소리예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그냥 평행사변형 하나를 그냥 그릴게요. 말했지만 좌표는 정확하게 상관이 없으니 그냥 의미의 평행사변형을 그리고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중점이 중점과 같다라고 해서 풀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풀지 않아도 A, B, C, D의 좌표가 0,6과 6,-2, 7,5라고 한다면 여기서 X가 얼마만큼?
1만큼, y가 얼마만큼? 7만큼 증가한 거라 여기서 x가 얼마만큼? 1만큼, y가 얼마만큼? 7만큼 증가한 거다라고 쓰면 끝나요. 그죠? 사실은 이게 있죠. 근데 물론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평행사 변형이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오히려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2학년 2학기 때 개념 다 기억나시나요? 요 단원에서 그 평면좌표 단원에서 그 2학년 2학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12번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응? 가계 이등분선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공식이, 그러니까 그 규칙이, 그 정리라고 해야 되나?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대략 그려볼게요.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할 때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한다면 A점의 좌표가 1,5,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점의 좌표가 5,2 라고 한다면 D점의 좌표는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거 보이시죠? 얘가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공식 하나가 뭐예요? AB 대 AC는 BD 대 CD. 제가 요거 니네들한테 얘기 안 했나? 전 이거 항상 도형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 했는데 넙치 눈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 가오리? 약간 가오리라고 해야 될까요? 넙치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한쪽으로 눈이 쏠려 있는 게 딱 어쨌든 생선대가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난 이거 보면 생선대가리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결국에 생선대가리를 보자마자 바로 뭐가 떠오르라고? A 대 B는 C 대 D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다면 요 길이가 얼마? 5, 12, 13이죠? 피타고라스의 수. 그럼요. 야, 4, 1, 차 얼마? 5의 제곱 더하기 7, 5, 간격 얼마? 12의 제곱, 5, 12, 13. 피타고라스의 수. 그럼 여기도 4, 3, 5네요. 그래서 여긴 몇 대 몇입니까?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8 분의 65 마이너스 20, 18 분의 26 마이너스 35.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끝. 맞죠? 끝. 삼각형의 무게중심 부분은 좀 간단하게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일 거예요, 아마. 삼각형 무게중심은 결국엔 뭐예요? 이거는 제가 보여는 드리는데 예제는 안 풀 겁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중선이 기억 안 나네? 아휴, 진짜 어쩌면 좋냐, 진짜. 얘들아,
어쩌면 좋니? 새 삼각형에서 좀 더 인위적으로 새 삼각형에서 세 점이 있으면 세 점에서 무게중심은 뭐라고요?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성질이 뭐였죠? 2대 1이었죠. 그래서 A점의 좌표가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 C점의 좌표가 x3, y3일 때 M의 좌표는 2분의 x1, 2, x3이고요. 2분의 y2, y3가 됩니다. 맞죠? 얘랑 M이랑 A라는 점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무게중심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2배 하면 분모 사라지고요. 2배 하면 분모 사라져서 2 더하기 1 G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D, E, F라고 하고 그 D, E, F 사이의 관계가 A, B 사이를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세 점의 좌표를 DEF라고 한다면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도 같습니다. 이것 또한 결국에는 직접 D점, E점, F점을 M과 N을 이용해서 식을 한참 세워보시면은 결국에는 다 약분되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 대 N, M 대 N, M 대 N이 되는 삼각형이 있다면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또한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 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 서로 같다. 이 정도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